자, 이제 광합성의 산물에서 누구의 확인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포도당 확인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이 포도당 확인이, 자, 포도당.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얘들아? 우리 만들어낸 무슨 당을, 포도당을 누구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얘들아? 녹말로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광합성 산물로 우리가 녹말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녹말 역시 누구로 확인하냐? 지시약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녹말을 확인하는 지시약의 이름이 꽤나 길어요. 자, 다 볼게요, 얘들아. 녹말을 확인하는 지시약의 이름을 쓰시오. 이런 주관식은 나오진 않지만 수행평가 자체에서 자, 영양소만 주고 누구 합니까, 얘들아? 지시약을 본인이 알아서 다 써야 되는 경우들이 수행평가 같은 데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아이오딘 누구요, 얘들아? 아이오딘화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칼륨이라는 누가 있어요? 지시약이 있습니다. 아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지시약을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청람색으로 바뀌어요. 이 친구가 무슨 색으로 바뀐다, 얘들아? 청람색. 자, 그런데 저 색깔이 정말 예쁜 남색이야. 선생님이 사 입고 싶은 옷의 색 남색이라고 할 정도로 예쁜 남색인데요. 아이오딘화 칼륨과 그 여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약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해놨죠. 요거랑 비슷한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자, 저거는 제일 희석했을 때 저런 색깔인데 여러분들 우리 넘어질 때 바르는 약 중에서 빨간 약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빨간 약? 네. 그 빨간 약 의사들이 언제 주로 써요, 얘들아? 환자 수술할 때. 그래서 수술할 때 뭐 이렇게 배를 칼로 찔 거야. 그럼 무엇합니까? 째기 전에 배 전체에다가 그 약을 발라요. 그랬더니 그래야 이제 소독이 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야. 선생님, 에탄올 쓰면 안 돼요? 우리 에탄올 화학식 외웠었죠. C2H5OH 에탄올 쓰면 안 돼요? 알코올 쓰면 안 돼요? 안 써요. 왜냐하면요. 알코올은 순간적으로 무엇합니까? 반은 날아가죠. 환자의 체온이 또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묻혀놓잖아. 수술이 끝날 때까지 묻어있어. 그래서 환자 피부와 그 외부 세균과의 접촉을 무엇합니까? 방지해줘요. 그래서 그 빨간 약 성분이고요. 그 빨간 약을 실제 막 펴바르면 빨간 약 자체가 있을 때는 색깔이 되게 진해서 갈색처럼 보이지만 요걸 우리가 펴서 발라놓으면 요런 것보다 약간 어두운 둔탁한 색깔로 보이기는 하죠. 자, 이 아아칼이 무엇합니까? 녹말과 만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 청람색으로 바뀌어. 선생님이 이걸 학생들하고 실험을 했거든. 요거 실험을 잘 각자 설계해서 해봐 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햇반을 데워줬거든. 그랬더니 햇반을 딱 떠서 거기다 그냥 바로 떨어뜨리는 거야. 선생님 청람색이 아니라 까만색인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밥안에 녹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색깔이 진해서 무슨 색처럼 보이는 거야?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을 살짝 한 숟갈 덜어. 물에다가 뭐해? 얘를 막 이렇게 개워. 그럼 물에 누가요, 얘들아? 녹말이 막 내가 이렇게 섞는 동안 녹아 나와. 그래서 잘 얘네들이 입자들이 퍼져 있어.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얘를 딱 떨어뜨리잖아. 되게 예쁜 남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색깔을 제대로 보고 싶어. 안 그러면 다른 애들도 영양소가 너무 많으면 색깔이 다 그렇게 너무 진해서 본래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희석해서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식물은 그렇게 녹말을 만들어낸대요. 식물은 그렇게 녹말을 만들어내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 요렇게 해서 무슨 상자를 준비하냐면 얘들아 어둠 상자를 준비해요. 자, 어둠 상자에 누구를요, 얘들아? 내가 쓸 식물을 며칠 동안 하루 동안 갖다 둡니다. 됐을까요? 하루를 보관하는 이유는 뭐냐?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 안에 있는 어떠한 영양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방금 내가 광합성을 시켜서 그 양분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양분을 모두 소비해서 0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어둠 상자에 하루 동안 보관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꺼내와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나뭇잎 하나를 무엇해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따서 이제 나뭇잎 하나를 광합성을 시킬 때 우리가 부위를 나눌 건데요. 요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중간에 무엇해요? 은박지를 씌우는 부분. 여기는 은박지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은박지를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쪼여줍니까 얘들아? 이 상태에서 빗을 쪼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쪼여줘. 그러면 기역 부분은 광합성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기역은 광합성이에요. 은박지를 갖다 씌워놓은 니은 부분은 광합성을 해요? 안 해요? 니은 부분은 광합성을 못하죠. 듣나요? 자, 여기서 아악할 반응을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식물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쁜 색깔의 물감이 있는데 이 색깔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흰색 도화지에다 그림 그릴 거야? 초록색 도화지에다 그림 그릴 거야? 흰색 도화지에 그림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얘들아? 여기 있는 염록소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광합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우리는 비커에다가 먼저 누굴 받아요 얘들아? 물을 받아요. 그 다음에 물을 받고요. 이 안에 또 작은 비커를 넣습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식물 잎을 넣어요 안 넣어요? 넣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 넣을 거냐면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누구라는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얘들아? 에탄올. 그 상태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큰 비커를 가열을 합니다. 자, 일단 에탄올의 특징. 에탄올에다 나뭇잎을 담가 놓으면 에탄올이 무엇하면서 얘들아? 휘발되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엽록소라는 색소를 빼서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에탄올 자체가 뭐 하는 기능을 좀 갖습니까 얘들아? 이 친구가 탈색하는 기능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약간 탈색하는 기능을 가져요. 완벽히 탈색시킬 때 제일 좋은 게 무엇합니까?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을 넣고 가열을 직접 해버리면 에탄올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바로 붙어버려서 다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을 뜨겁게 해서 물의 최고 온도가 몇 도야? 배워서 알잖아. 물의 최고 온도가 몇 도야? 100도야. 맞나요? 그래서 물의 최고 온도가 100도이기 때문에 물을 가열하면 그 100도의 물로 무엇합니까? 에탄올을 가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비커에다 물을 집어넣고 그 물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 물의 온도로 안에 있는 용의 물질을 무엇하는 거? 데우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물중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중탕? 물중탕. 뭐라고 얘들아? 물중탕.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몇 도 이하로 데우는 거야 얘들아? 100도 이하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가열하는 방법. 이게 무슨 중탕 얘들아? 물중탕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현미경으로 얘네들을 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 나뭇잎을 탈색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색깔이 돼요 얘들아? 나뭇잎이 요런 색깔이 돼요. 이거보다 더 밝은 색깔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청남색으로 바뀌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한 다음에 우리가 나뭇잎을 누구와 누구로 나눠줘요 얘들아? 기역 부분과 니은 부분을 잘라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받침유리라고 그래서 우리 현미경에 프레파라트 있죠? 거기다가 놓고 무엇합니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기역 부분의 나뭇잎 조각, 그렇지? 니은 부분의 나뭇잎 조각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얘가 아칼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기역과 니은 중 청남색으로 바뀌는 건 누구예요? 기역.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기역은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광합성을 해서 녹말이 탄생하니까 청남색으로 바뀌죠.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렇지 뭐? 아니 광합성. 광합성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가려나 빛이 없어서. 그렇죠. 실험 과정에서 니은 과정에 누구로 씌워놨어? 은박지로 씌워놨죠. 그럼 얘는 누가 차단돼요 얘들아? 빛이 무엇돼요? 차단돼요. 맞나요? 빛이 차단되어서 광합성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광합성이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녹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실험 중간중간 과정 하나하나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서술형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수행평가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둠 상자에 저렇게 식물이 들어있을 때 왜 하루 동안 보관하는지 이런 것도 시험들 잘 나옵니다. 됐을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탐구에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식물에게 광합성을 무엇하니까 잘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잘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느냐. 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연구학부반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연구학부를 가기 전에 실험 보고서를 써야 돼.
그 실험 보고서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야 얘들아? 그 선크림 있지? 선크림이 얼마나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지 설계를 한 거야. 그래서 A사, B사, C사 선크림을 다 샀어 지가. 사가지고 설계를 한 거야.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갖고 왔어. 그래서 나뭇잎에 무엇을 하는 거야? A사 선크림 발라, B사 선크림 발라, C사 선크림 발라서 얘네들의 광합성의 결과를 통해서 자외선이 완벽히 차단됐으면 녹말이 탄생하지 않으니까 아아칼에서 반응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뭐냐? 엄청나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온 거야. 그 친구가 선생님 보세요. 완벽합니다. 저는 무조건 과거에서 뽑는 엄청난 인재예요 하고 갖고 왔어. 선생님 봤어. 와 진짜 설계를 잘했는데요 하더니 그쵸 선생님 저를 본 일에 가장 제가 굉장히 탐구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실험의 결과는 이미 실패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러는 거야. 자 우리요 광합성 할 때 식물은요 자외선을 활용하지 않아요. 자외선은 상관이 없어요. 가시광선이라는 빛이 있거든요. 이 빛 안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는 봤죠? 그 중에 가시광선을 활용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본 다음에 정말 잘 작성했네 했더니 막 애가 난리가 났어 교무실에서. 진짜 잘했고요. 네 너의 실험은 실패하고 던졌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실험으로 이제 바꿨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 이런 실험 설계에 대한 것들이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식물에게 있어서 정말 광합성에 중요한 건 누가 얘들아? 빛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서 탐구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자 누구요 얘들아? 빛의 누구요 얘들아? 세기와 누구의 양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광합성량으로 들어갑니다. 자 빛의 세기와 누구요 얘들아? 광합성량으로 들어가요. 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설계를 일단 합니다. 자 이렇게다가 우리가 누구에다가 얘들아 수조에다가 자 누구를 갖다 놓어 얘들아 식물을 갖다 놓어. 그 다음에 깔때기를 거꾸로 갖다가 이렇게 놓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물을 집어넣고 내 한쪽에서 입김을 불어넣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누굽니까 얘들아? 1% 누굴 집어넣어요? 탄산수소 나트륨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준 상태에서 한쪽에서 누구를 쬐어줍니까 얘들아? 빛의 세기를 계속 달리해서 무엇합니까? 쪼여줍니다. 됐나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이 세어질 때마다 광합성을 많이 해서 식물에서는 누가 많이 발생해더라? 계속해서 산소가 많이 발생해 적게 발생해? 많이 발생하는 거야. 빛이 뭐해질 때마다 얘들아? 세질 때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무엇이 있냐면 요 실험을 할 때 일단 자 먼저 선생님이 자 무슨 빛으로 실험을 해 얘들아? 조금 무슨 빛으로 실험해 얘들아? 약한 빛으로 실험해. 그랬더니 자 발생하는 산소의 양에 따라 광합성의 양이 결정되는 거야. 광합성 양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약한 빛에서 무엇해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무엇해요 얘들아? 증가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빛을 쬐어줍니까 얘들아? 무슨 빛을 쬐어줘요? 강한 빛을 쬐어줘. 강한 빛을 쬐어줬더니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무슨 양 얘들아? 광합성 양이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한 빛보다 무슨 빛에서 얘들아? 강한 빛에서 증가하는 광합성의 양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광합성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누구의 세기에 따라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 양이 달라지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광합성 양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누구다? 빛의 세기다.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기포의 양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 무엇합니까 얘들아? 광합성에 누구를 미치는 요인이야 얘들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야. 영향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광합성에
어떤 요인 얘들아? 영양 요인으로 들어갈 거야.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누구요 얘들아? 빛의 색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빛의 색이가 첫 번째 요소예요. 빛의 색에 따라 광합성량이 달라져 안 달라져 얘들아? 달라져. 이때 요 그래프 한번 잘 봐주세요. 저 위에 그려놓은 그래프랑 살짝 다른데요. X축이 누구의 색이에요 얘들아? 빛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세져요 약해져요 얘들아? 세집니다. 그 다음에 Y축이 무슨 양이에요 얘들아? 광합성 양이 됩니다. 무슨 양이 돼요 얘들아? 광합성 양. 이제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납니까 얘들아? 자 빛의 세기가 세어질수록 무엇합니까 얘들아? 광합성 양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광합성 양이 일정해집니다.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 빛의 세기가 세지지 않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무엇합니까 얘들아? 광합성의 양이 일정해져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잎의 어디? 엽록체. 어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랬어. 맞죠? 자 그런데 빛이 아무리 세지면 뭐합니까? 빛이 세짐에 따라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점점 많아져. 그런데 100개가 모두 다 광합성에 참여를 했어. 그 이후로는 빛의 세기가 세어져도 추가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있어 없어? 없죠. 맞죠? 그치?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아 여기가 최대점이야. 요거를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포화점 얘들아? 광포화점. 무슨 포화점?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두 번째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산화탄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농도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산화탄소에 농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축이 얘들아? X축이 누구의 농도예요 얘들아? 이산화탄소 농도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Y축이 무슨 양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광합성 양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넣어주지. 그러면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엽록체의 양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너네 뷔페 놀러 갔어. 뷔페 먹으러 갔어. 음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이제 내 위장이 꽉 찼어. 더 먹어 못 먹어? 못 먹는 것처럼 재료를 아무리 많이 제공해도 자 엽록체가 부족하면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 누굽니까 얘들아? 온도예요. 누구라고 얘들아? 온도.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우리요 여기서 참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생님이 아마 첫 시간에 나랑 만났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화학물질의 종소체야. 니네 나이에 처마 없어도 사춘기가 오는 애들이 있어. 심하게 오는 애들이 있어.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일 것 같아? 뭐 때문이게? 부모님한테 막 나쁘게 말하고 독하게 대들고 이거 좋아하는 애가 어딨어. 나쁜 짓 하는 게 좋아? 아니야. 뭐 때문이야 얘들아? 그 나이쯤 되면 상황에 따라 저기 뭐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 호르몬 양이 달라져 안 달라져 얘들아? 달라져. 그래서 무슨 호르몬도 달라져? 원래 성장 호르몬은 국어적 표현이야. 우리 과학에서는 생장 호르몬이라 그래. 그래서 생장 호르몬의 양, 그치? 성 호르몬의 양, 그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의 양들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얘들아? 바뀌어.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래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막 막말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물론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해요? 해요. 혼자 걸어가다가도 겁나 창피해서 아 싫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막 이런 순간이 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요 자 인간은 사실은 모든 생물은 그렇게 화학약품의 종속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중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도 화학 반응이야. 그 반응에 관여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온도인데요. 그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 중 하나가 누구야 얘들아? 효소라는 물질이야. 누구라는 물질이야 얘들아? 효소. 엽록체도 마이토콘드리아도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 얘들아? 효소를 통해서 광합성을 진행하고 호흡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X축이 온도야. Y축이 누구야 얘들아? 광합성 양이야. 선생님 판서 잘리나 한 번만 봐봐. 판서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자 그럼 볼게. 자 우리요
너무 추운 데서 밥 먹으면 소화돼야 안 돼요? 너무 추운 데서 밥 먹어 소화돼야 안 돼? 안 돼. 너무 더운 데서 먹어도 소화돼야 안 돼? 안 돼. 그 소화도 누가 진행해 얘들아? 효소가 진행해. 그 소화도 누가 진행해 얘들아? 효소가 진행해.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얘들아? 적당한 온도. 그때가 사실은 몇 도예요 얘들아? 37도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30에서 40도 사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 환경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해요. 그러다가 37도를 기점으로 해서 최고점을 찍고 그게 넘어가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제 뚝 떨어져요. 됐나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면 그러니까 광합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이 미친 듯이 떨어져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식물은 뭐합니까 얘들아? 말라 죽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네 과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 어떤 남자애가 선생님 노트를 빌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 되게 치킨이 맛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파파이스라는 곳이야. 그때 아마 엄마들은 다 알 거야. KFC 다 합쳐서 제일 맛있는 곳이 파파이스야. 그래서 그 서울대 입구에 있는 파파이스에서 만났어. 걔랑 그때 주문했던 그 치킨이 13,000원어치 주문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가 몇 년 전이야 얘들아? 30년 전이야. 그때 13,000원이면 지금 걔랑 나랑 둘이 앉아서 KFC에서 한 치킨을 4만원어치 주문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싸놓고 다 먹었어. 근데 되게 빨리 먹고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버린 거야.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이 80년 만에 온 최고 더위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밖에 나가자마자 선생님이 땀을 안 흘려서 어떠냐면 원래는 땀을 흘려야 체온이 조절되지. 땀을 잘 안 흘려. 열 에너지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37도가 넘은 거야. 그럼 내 몸에 있는 효소가 변성돼 안 변성돼? 얘가 변해버려. 37도가 넘으면 얘가 활동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얘가 완전히 이상한 애로 변해버려. 그런데 치킨을 먹었으면 위장이 소화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되잖아. 이 소화를 시키는 게 효소야. 그 효소가 부족할 때 니네가 소화제 먹는 거야. 그런데 걔가 변해버렸어. 그 상태에 선생님이 걸어봤는데 내가 느껴져. 앞이 안 보여. 사선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 뭐해? 도저히 안 되겠어. 못 걷겠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살짝 보이는 나무 하나를 잡았어.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음식이 다 상한 거야. 효소가 변성돼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토하기 시작하는데 나 그때 구토가 이런데 하나도 안 묻었어. 얼마나 발사를 했으면 정말 나무를 뚫을 뻔했어. 그래서 같이 갔던 남자가 있지. 나 그때 걔랑 절교했거든요. 걔가 너무 창피했던 거지. 선생님이 발사를 했더니 걔가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학생 막 바닥에 일반화학 책이랑 다 널브러졌어. 선생님이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남자가 옆에 있으면 저 여자 어떻게 저 여자 어떻게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 여자 어떻게 자기는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다 다 들었어. 나무가 뚫릴 뻔했어 진짜. 앞에 꽃가게가 있었고 선생님 때는 핸드폰이 삐삐야. 삐삐 가게 아저씨랑 꽃가게 사장님이 뛰어나오셨어. 괜찮아 학생?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꽃가게 사장님이 그때 물티슈가 없었어. 수건을 묻혀서 나와서 선생님을 막 닦아주는 거야. 학생 괜찮아? 근데 바닥에 가방이랑 책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 안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제 꽃가게 사장님이 학생 서울대 학생이야? 그게 더 비참했어요. 학생 서울대 학생이야? 아니요. 근데 옆에 삐삐 가게 사장님이 서울대 학생도 아닌데 여기 왜 왔어? 근데 순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몸도 안 좋은데. 서울대 학생 아니면 여기 오면 안 돼요. 파파이스에 치킨 먹으러 왔어요.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집이 어디야? 이러는 거야. 나 그때 암사동 살았거든. 근데 강동과 암사동이었더니 서울대도 안 다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왜 왔어? 계속 서울대도 안 다니는데 계속 하시는 거야. 너무 짜증났어.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택시를 잡아주셔서 타고 왔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온도 때문이야. 너무 더운 데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 체내에 있는 효소가 식물도 변성돼요. 그러면 광합성량이 떨어지면 식물은 최고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나와요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제 우리 호흡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잠깐 끊었다 갑시다.